엄마에 대한 그리움이나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나 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움이죠. 그래서 애도가 충분히 잘 돼서 잘 흘러가야 애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슬퍼하는 방법, 애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억압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픔이 너무 이제 많았잖아요. 그 아픔들이 제대로 삶에서 표현되거나 존중되거나 하지를 못하고 거의 다 억압된 상태로 나이를 먹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부터 우리가 이런 슬픔이나 아픔을 우리 이제 양육 과정 안에, 훈육 안에서 부모가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애들한테도 이제 자기가 했던 방식대로 억압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그것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또 늙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이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면 뭐 이태원 사건이나 뭐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사회적인 애도가 필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때조차도 제대로 애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애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그 사회조차도 큰 슬픔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슬퍼할 일이 많아요. 일제강점기. 그 그때 살았던 사람, 그때 태어났던 사람들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 굶주림과 핍박과 억울함, 이런 것들이 애도가 되지 않은 채 그냥 이제 늙어버렸고, 또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한테 그대로 하게 하고, 그대로 하게 하고, 그대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애도를 잘해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게 애도예요, 애도. 그리고 이제 여기 장에서 그 안전한가 본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것도 이제 엄마가 이제 오랫동안 편찮으셨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갖는 마음이에요.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편찮으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 곁에를 못 가요. 왜 못 가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혹시라도 내가 다가가서 엄마한테 뭔 일이 있을까 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줄 달고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무슨 팔뚝에 줄 달고 있잖아. 근데 그런 거를 잘못 건드려서 뭐 사고가 나서 엄마가 죽을까 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가까이 가면 엄마가 더 아플까 봐. 엄마를 속썩일까 봐. 그래서 엄마가 더 아플까 봐. 그게 다 엄마가 더 아플까 봐예요.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더 아플까 봐. 가까이 못 가. 근데 그게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아픈 부모를 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내가 더 다가가서 더 안 좋아질까 봐. 내가 엄마한테 짐이 될까 봐. 혹시나 엄마가 죽을까 봐. 그래서 엄마한테 못 다가가는 거거든요. 얼어 있는 거죠. 트라우마 반응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 엄마 돌아가신 거를 혹시 나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나? 또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뭐 잘못했나? 그리고 또 이상한 말 하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뭐 너 때문에 니네 엄마가 죽었어 막 이런 말 하는 그런 이상한 말 하는 그런 어른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애도를 못해서 그래요. 애도. 그 아픔을 자기가 소화를 못 해내니까 가장 취약한 대상한테 떠넘기는 거죠. 근데 가장 취약한 아이들은 그거를 또 떠안아요.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책임으로 떠안아요. 그게 이제 죄책감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질 수 있는 책임이 아니죠. 그런 운명적 책임은 아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아는 게 이제 가족 세우기에서의 사랑의 질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만 알아도 이 인식 체계가 확 바뀌더라고요. 저는 막 죄책감이 참 많았는데 그런 죄책감이 다 허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죄책감을 그럼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다 우리 부모님들의 작품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동생 감기 걸린 것도 나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어릴 때도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죄책감에 또 시달려.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서 좀 이제 통찰을 하고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보셨듯이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몸에서 일어나야 행동으로 나오고 삶이 바뀌거든요. 근데 몸에서 지금 안 일어나고 있어요. 몸에서 안 일어나면 재현해요. 그런 삶을 반복해요. 그게 이제 친구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일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몸에서 통합이 돼서 움직임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 창조성이 일어납니다. 내가 인식한 것들이 내 행동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을 만큼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했던 이상한 말들, 그냥 그런 것들을 잘 소화를 해서 우린 이제 어른이잖아요. 아이가 아니잖아요. 어른은 그런 것들 다 소화해낼 수 있어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부모 운명에 두고 물러서는 거죠. 좀 와닿으세요? 선생님도 엄마랑 일찍 헤어졌죠?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6살 때. 6살 때? 네,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 작업을 많이 해야 돼, 선생님도. 여기 그래 중학교 때까지 같이 살았잖아. 그 중학교 때 헤어진 거랑 6살 때 헤어진 거는 완전히 또 다르죠. 6살 애기인데. 인간 발달이 보통 이제 동의보감에는 남녀를 분리해서 남자는 8년 주기, 여자는 7년 주기로 이렇게 의식이 발달한대요. 남자가 1년씩 늦죠. 근데 이제 인지학에서는 그냥 7년 주기. 참 동서양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인지학에서는 인간은 7년 주기로 발달한다. 이런 벌써 7년 이전하고 7년 이후는 인간 발달상 다른 단계예요. 근데 완전 초기 단계에서 부모랑 헤어지면 그게 엄청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랑 헤어졌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몇 살에 헤어졌나 그거 봐요. 왜냐면
왜 의식이 다르거든요. 이게는 7년 이전에 부모랑 헤어졌을 때 받는 쇼크랑 이거는 이제 거의 내장기관의 기억, 내장 기억으로 있어요. 그래서 부모랑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제 7년 이후는 기억은 나죠. 하지만 이제 트라우마죠. 네. 그래서 부모님하고 헤어지는데 돌아가셔서 뭐 헤어지는데 그게 성인기에 헤어지는 거랑 유아기에 헤어지는 거랑 청소년기에 헤어지는 거랑 이 영혼 발달에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세션 할 때 그거를 좀 보고 해야 돼요. 너무 동일선상에 놓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개인한테 맞춰서 해야 돼, 세션 할 때. 좀 이제 안정화가 됐네요. 네, 너무 슬펐죠. 네, 그런 슬픔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상실 트라우마가 제대로 좀 작업이 안 된 채로 그냥 사회가 이제 훅 지나가 버린 거죠. 그게 지금 사회 현상으로 지금 병리 현상으로 나오는 거죠. 사회 병리 현상. 그래서 뭐 위안부 할머니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그 징용 끌려간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정신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런 분들 옆에서 같이 통곡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 아픔을 대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에요. 우리 사회의 아픔, 우리 나라의 아픔으로 함께 슬퍼해야 하는데 우리가 좀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 개인의 슬픔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족 세우기가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 이제 좀 쉬었다가 우리 35분에 만날게요. 예.